프로이드 이해되셨나요? 네. 심리 성적 이론, 예, 성적 심리 이론이라고 성적 심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리 성적.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인간을 성으로 태어났다 에서 출발해서 그 성을 분석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성을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분석한 것이 폭력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 성적 심리를 이 정신분석 이론으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로이드를 여러분 잘 아시면은 여기는 뭐 다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가정폭력 안 당하시려면은 잘 프로이드를 아시면은 그리고 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시고 싶으시면은 프로이드를 좀 아시는 게 무의식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생애 초기에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 학파의 후기에 들어와서 프로이드를 더욱더 활성화하면서 프로이드는 사실은 5세까지 설명했다면은 남근기까지 설명했거든요. 남근기까지 설명했는데 이걸 또 확대해가지고 전 생애에 걸쳐서 왜 인간은 태어나서 5년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데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애 발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가 사회에 미치는. 그래서 심리 사회적 이론입니다. 아까 프로이드는 성으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전 생애에 걸치는 사회.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성으로 태어나서 사회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전 생애에 걸친 발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서로 갈등이 있다. 이런 갈등, 그것을 심리 사회적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4단계부터 누구하고 우리하고 합치면서 이 사회에 대응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주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여기 나올 겁니다. 신뢰. 아셨죠? 그 다음 뭐였나요? 자율성. 자율성 다음이 뭐나요? 주도성. 주도성 다음이 근면성이고 정체감 형성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8단계 중에서 5단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5단계를 중요시합니다. 5단계가 뭔가요? 정체감 형성 획득입니다. 획득 대 역할 혼미. 다시 말하면은 아이덴티티가 있는가 없는가,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는가 없는가, 그걸 언제 해야 된다고요? 5단계. 이걸 청소년기거든요. 청소년기 때 정체감을 형성했는가 안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 앞단계를 쭉 정체감 형성이 필요한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 위기에서 이쪽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좌측에 있는 긍정적 심리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야만 뭐가 만들어진다? 정체감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청소년기 때 정체감이 형성되어야 끝에 보십시오. 노인기 끝에 뭐라고요? 통합성으로 생을 마감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말 안정적으로 마감한다. 인간은 태어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아니하고 절망적으로 죽기 전에 절망적으로 나 안 갈래 안 갈래 그렇게 외치면서 죽어도 안 갈래 하다가 결국은 꼴보다 하는 이런 또 가기 전에 또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 정말 살아온 것이 난 도대체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잘 모르겠어 도대체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지 남은 몇십 년은 어떻게 살지 절망 속에 있다가 모르겠다 그냥 일찍 가자 자살 노인 자살이만 이 절망감 이렇게 살다가 꼴까닥 하실래요 통합하다가 이 통합의 의미는 뭐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이 80, 90, 100, 110, 120이 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과거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래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데 미래에 나는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 그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어. 그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런 질병도 있지만은 나는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잘 살 거야. 이게 전부 통합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꼴꼬닥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꼴꼬닥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꼴꼬닥 하시라고 이런 단계별 갈등을 알려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에릭슨이라는 사람.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심리사회적 이론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나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물론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돼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됐다. 그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걸 예측해 주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따라 적습니다. 신뢰 대 뭘까요? 불신. 맞나요? 그 다음에 뭘까요? 자율 대 뭔가요? 예. 수치심. 회의감.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요? 예. 아예 쉽게 붙일까요? 주도성 대 뭔가요? 죄책감. 그럼 주도성 다음에는요? 예. 근면성 대 열등감. 그 다음에는요? 예. 자아치고 정체성 확립이라고 쓸게요. 예. 정체성 역할 공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게요. 친밀성 대 고립감입니다. 이것이 서로 대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1.5세까지 3세부터 5세까지 여기까지는 사실은 누구하고 같으냐 하면 프로이트하고 같습니다. 프로이트하고 같아요. 그리고 5세를 지나서 7세부터 보통 10대라고 할게요. 10대. 정체성이 10대에서 여기 10대 전이고요. 여기 10대고 이거는요 청년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나이는 유추하십시오. 예.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세 단계가 누구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죠? 부모, 주양육자의 역할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성을 획득하느냐, 불신을 획득하느냐.
이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인가로 자리 잡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0세부터 1.5세까지 양육을 울어도 신경도 안 쓰고 들락달락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럼 아이는 뭐만 생길까요? 불신감. 세상 나왔을 때 불안했는데 도대체 나를 상호작용 해주면서 나를 알아주지도 안 하고 나를 평온히 사랑해주지도 안 하고 그러니 뭐만 생길까요? 불신만 생깁니다. 죄송하지만은 여기서 이리로 갑니다. 여기서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갑니다. 제일 끝에 절망감을 가지고 복거다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 최초의 이 양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 논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이하고 불신이 생긴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저는 지금 아이가 2살, 3살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2살, 3살이면 뭘 획득해야 되나요? 살성 획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불신으로 교육시킨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살만해요. 한 1년, 2년 지났으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이 설명은 전 세계에서 저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생태 환경이 교육 환경이 양육자가 바뀌어지거나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초기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만 잘 오면은 이렇게만 오면은 그 다음은 자동으로 거의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이요. 여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 이론의 주장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 오도록 만들면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예, 이것이 아동 청소년 교육적 목적이고요. 영유아 교육의 목적이 여기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교육 치료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그냥 가요. 여기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쪽 단계에 해야 될 역할을 이때 1로 생각하면 이때 1밖에 안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위로 오도록 하려면은 여기서 1까지밖에 역할을 안 했다. 1위로 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신뢰성을 형성하는 것에 30배를 쏟아야 이렇게 됩니다. 몇 배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30배 공을 들이면은 바뀐다. 이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 제가 다양한 이론서들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밖에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상담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설이 아니고 그것이 맞다. 성인들의 교육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배? 30배. 30. 1로 처음에 한 가지로 신뢰성을 확보했다면은 이렇게 형성, 1도 안 들어가지고 불신했다. 그럼 1에 30배를 형성해줘야 여기서 1위로 온다. 여기서 1위로 오는 것도 여기에 30배. 여기서 1위로 오는 것도 여기에 30배. 여기서 1위로 오는 것도 여기에 30배. 이해되셨나요? 힘들죠?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여기서부터. 맞죠? 이 단계를 제가 심리 역학적인 그 에너지 방향, 어떻게 변화와 그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지금 이 에릭슨의 8단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쪽은 유아교육, 보육 쪽이고요. 아동 청소년은 여기 있습니다. 이 교육입니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자아정체성 확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잘 보세요. 정작 이쪽에 여기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달성되도록 요구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오려면 30배의 노력을, 전 단계에 30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걸 몰라. 그걸 몰라요. 그러니 청소년 문제는 그대로 청소년 문제로 안고 갑니다. 자아정체성 확립된 친구는요, 나가서 직장 생활을 잘합니다. 친밀성을 가지고. 거기서 연애도 잘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잘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잘 낳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뭔가요? 친밀성. 친밀성. 우리 아이는 잘 안 만나요. 안 돼요. 예. 왜 그럴까요? 친밀성이 안 생기니까 고립감 가져요. 고립감. 여러분, 고립감 가지다가 다음 단계로 뭘 넘어가나요? 침체로 넘어갑니다. 침체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절망감만 쌓이게 됩니다. 생애 발달이 이렇게 됩니다. 생애 주기가 제가 살아보니까요, 금세 갑니다. 정말 금세 갑니다. 시간은 길다고 하지만은 정말 짧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긴장됩니다. 하루하루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정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너무 긴장돼요. 그래서 이럴수록 제가 뭘 느끼느냐, 여기 훌륭한 조력자들이 와 계시지만 이럴 때 정말 같이 나누어서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더더욱더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냐. 왜? 혼자 할 수 있나요? 세상 변화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예, 함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생애 발달 주기에 에릭슨은 이렇게 발달한다고 하는데 그 심리사회적 위기가 이렇다. 해당 연령은 이렇습니다. 이 연령대 이런 위기를 겪더라. 네, 100명 중에 95명에서 97명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다 라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지금 100년 가까이 이것이 맞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은 환경이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은 치유, 상담, 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이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청소년 때 정체성도 확립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10대 안에, 20 안에 대학 전공 시작하기 전에 자아정체성 확립되어야 과거의 나, 왜 나를 이 지구상에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왜 자라게 하셨는지 그걸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쭉 달려갑니다. 근데 정체성이 확립 안 돼 있다 보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예, 역할 뭐죠? 혼비죠. 이때가 청소기 때예요. 청년기 초기예요. 대학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뭘 전공할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정체성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역할 혼미의 역할. 그러니까 진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진로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진로를 지도하다가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쉽게 진로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 친구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네. 개인 차이가 나요. 그 개인 차이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이런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가 있더라.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 자연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보는 속성이 앞단계가 뭐였죠? 근면성. 근면성 앞단계가 뭐였나요? 주도성. 자, 여기서 제가 주도성 이야기를 오래 해서 많이 했죠.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 이 세 가지 심리 사회적 위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지금 주도성이 확립되면 근면성 확립되고요. 곧 이어서 바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도성 확립이 안 되면 뭐가 형성되어 있죠? 죄책감이죠. 여러분 죄책감이 있는 친구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성이 안 생기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엄마로부터의 불신,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는 수치심, 그래서 생기는 수치심이에요. 끌려다니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심만 생겨요. 그 결과 나는 이것도 못했네, 이것도 못했네, 죄책감. 거기에 자신을 억누르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뭘까요? 열등감. 인간은 최초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작기이지만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실. 근데 이 열등감을 사실은 신뢰성이나 이런 것 되면서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불신이, 수치와 죄책감이 결국은 열등감을 나타가 보니까 열등감으로 아동 청소년기 초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 때 나는 이제 뭔지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미 생애 초기에 전반부에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 생이 어떨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났을 적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씹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어?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정체성 확립.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을,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 이해, 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뭐로부터 됐을까요? 언어를 통해서 하는데 그 언어를 누구하고 상호작용하면서요? 너와의 상호작용과 우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어가 부족하면은 재활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요. 예. 언어가 부족하면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내 지능도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도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학습 언어, 그러니까 메인 언어를 정확히 한 가지를 5세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어휘력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문 언어를 언제 하나요? 대학 가면 전문 언어를 하죠. 그걸로 세상을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형성하면서 초등학교 이제 다니면서 근면성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업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초등학교 14년 6년간 생활 기록부
가져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왜 가져오느냐? 뭘 볼까요? 6년간 개근했느냐 안 했느냐. 6년간 성적이 우수하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데요. 6년간 개근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6년간 개근했다는 얘기는 뭐 하다는 얘기죠? 근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사람이 정체성 있고 친밀성을 드러내서 친밀성 다음이 생산성이에요. 생산을 잘할 것이다. 예. 친밀하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죠. 그리고 꼴꼬다 할 적에 아들아 딸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나는 앞으로 먼저 가서 네 자리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네가 원래 태어났던 원래적 사명을 잘 가지고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120살에 꼴꼬다 가고 나한테 오너라. 나는 먼저 가노라. 네. 그리고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병이 있다, 뭐 암이 있다 이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조금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여기에 상처 있고 뭐가 있는 그게 뭐 중요한가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확립하는 자아 정체성 확립이 청소년기 때 확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주도성이 확립이 되면 여기까지 쉽게 간다. 그래서 제가 주도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전 생애를 상황을 주도하면서 상황 주도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발견한 주도성, 에릭슨이 발견한 주도성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도성이 형성 안 되면은 심리 사회적 위기, 무엇과 대책과 위기 속에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 기울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으로 자리 잡는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도성, 근면성, 정체감, 친밀성, 생산성, 통합성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상향된 모습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치료, 상담,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뭔가요? 생태 환경, 예. 주양자의 환경이 어떻게 양육 태도가 어땠는가? 양육 환경이 어땠는가? 교육 환경이 어땠는가? 사회적 환경이 어땠는가? 살아가는 발달해가는 그 과정 속에 문화적, 사회적 현상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에릭슨의 8단계를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속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모 교육할 적에 여기까지 연령들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성과 자아 정체감이다. 이 두 개는 필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하고 함께 연구해야 되는 과제가 이쪽이 아니고 뭔가요? 이쪽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방어 기제를 발휘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어 기제를 많은 심리학자들은 설명하거든요.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안나 프로이드, 에릭슨 모든 학자들이 방어 기제를 왜 우리 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데 그 방어 기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하루는 방어 기제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문제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청진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명 한 명을 뭐 하나요?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나오고 교육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왜 발달을 왜 연구하고 공부하는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공부한다. 근데 이것만 알면 되느냐? 이론이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머지 이론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음 과정을 넘어갈 테니까 대신에 2주 후에 여러분들을 뵐 것 같습니다. 2주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시 또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강의를 오늘 마치고 2주 후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 후에 이어서 계속
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